다음 키워드는 운동이 떴다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 인스타그램에 가시면 오늘 하루 수고 이런 의미에서 오하수라는 해시태그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그걸 약간 저희가 변형을 해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다는 취지에서 오늘 하루 운동의 준말 오하운이라고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합니다. 이제 곧 새 봄이 올 텐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리기로 산으로 골프장으로 테니스장으로 몰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옛날에도 운동은 많이 했죠. 근데 요즘 운동은 옛날 운동하고 많이 달라요. 첫 번째는 저희가 자아의 확장이라고 부르는 건데 안 하던 운동을 거리낌 없이 한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아이들은 롱보드를 타고요. 암벽 클라이밍. 사실 등산은 굉장히 흔한 운동이지만 장년층의 운동이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 관악산 이렇게 유명한 산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프 같은 운동도 사실은 저 같은 장년층들이 주로 남성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었는데 요즘은 여성들, 젊은 층 굉장히 골프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수평적 확장이라고 하는데 안 하던 운동들 되게 열심히 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만남의 확장, 관계의 확장이라고 부르는 건데 운동이 하나의 만남의 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운동 모임을 흔히 크루라고 부릅니다. 이게 같이 뛰는 러닝 크루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예전에도 운동 모임은 있죠. 예를 들면 무슨 산악회 이런 게 있는데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산악회는 굉장히 인간관계가 끈끈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끝나고서 막걸리집에서 2차 꼭 하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 크루들은 2차 잘 안 해요. 같이 뛰는 것이만 좋아서 같이 뛰고 어떨 땐 이름도 잘 몰라요. 그냥 닉네임 서로 부르고 하지만 거기서 어떤 인간관계를 쿨한 인간관계를 선호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아의 확장에 기여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스포츠라고 안 하고 운동이란 단어를 썼느냐면 스포츠는 약간 어감이 달라요. 스포츠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보는 걸 좋아한다. 우리가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이거 보는 게 재밌죠. 운동은요. 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스포츠에는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승리해라, 몇 등 했다, 금메달 땄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운동은 그런 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내가 지난번보다 기록을 5분이나 단축했다. 그럼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설령 알고 보면 그 부분 꼴찌인데도 꼴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난번보다 5분이나 성적을 줄였다. 그래서 스스로가 성장하는 느낌. 저희가 이제 자아의 확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성장하는 느낌을 운동에서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에게 집에만 있게 하고 사실 굉장히 좌절감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몸으로 움직여서 땀을 흘리고 확실한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중고거래가 떴다 하는 키워드입니다. 최근 중고거래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끌고 있는 곳이 이제 당근마켓이라는 곳이에요. 이제 당근마켓에 가면 중고로 구매한 물건을 좀 아니다 싶으면 옛날엔 포기했는데 이걸 또 올려요. 그래놓고 2차 당근, 3차 당근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거 몇 번을 올려도 거의 중고가 아니라 신상처럼 거래된다 이런 뜻에서 저희가 N차 신상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중고는 사실 이것도 옛날에도 많이 했던 거래죠. 근데 옛날에 그 말 기억하세요? 아나바다? 옛날 중고거래는 아껴주고 나눠 쓰고 뭔가 절약하는 개념이 강했는데 아니 요즘은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투자의 의미예요. 아까 젊은 친구들이 명품에 관심이 많다, 자본주의 키즈라서 그렇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명품을 구매해서 열심히 쓰고 깨끗하게 다시 중고로 팔아서 만약에 한 20만 원 정도 손해봤다 그러면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이 명품을 렌트한 값이라고 생각해요. 운이 좋으면 그 신품 가격이 인상이 돼서 오히려 중고품 가격을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투자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운동화 같은 영역입니다. 스니커 테크 흔히 그렇게 부르는데
어떤 리미티드 에디션이나 무슨 지드래곤 같은 유명한 연예인이 뭐 신고 나온 운동화 이런 것들은 가격이 폭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명품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도 가짜 제품, 흔히 짝퉁이라고 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짝퉁 제품은 당근마켓에 올릴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게 하나의 커뮤니티이자 재미의 원천이 된다. 어떤 친구가요, 피자를 한 판 시켜서 2쪽을 먹었는데 너무 배가 부르더래요. 그래서 나머지 6쪽을 당근에 올렸는데 그대로 팔렸대요. 그 중고마켓의 플랫폼의 특징은 근거리 플랫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고품을 거래하려면 플랫폼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한 지역으로, 당근 같으면 한 6km 이내에서만 거래가 됩니다. 대학생들은 에브리타임이라는 걸 하는데 이것도 전국 대학이 한꺼번에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같은 지역은 굉장히 취향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이 동네에 더 많을 확률이 높지요. 또 중요한 제품이면 가까우니까 뛰어가서 직접 보고 거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도 있고 또 자꾸 거래하다 보면 아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지역 단위의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CX Universe라는 키워드입니다. CX는 고객 경험이라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의 준말입니다. 이게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 CX에 강조를 많이 하자 하는 키워드이죠. 여러분 마블의 어벤져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를 제가 처음 봤을 땐 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여기 아이언맨하고 스파이더맨하고 무슨 갤럭시에 나오는 또는 닥터 스트레인저 이런 사람들이 다 한 영화에 나온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 공유하는 그 세계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다 한 영화에 나올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블은 그 현상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주인공들이 마블의 세계관을 공유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놓고 이런 영화를 마블 유니버스의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스라고 하면 한 회사의 세계관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어를 지칭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고객 경험을 그냥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니버스를 만들자. 그러니까 요즘 회사들이 개별적인 고객 경험, 고객 만족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현대건설을 예로 들면 양재동의 힐스테이트 전시관에 와서 여러 가지 전시물을 보고 모델하우스 구경하고 실제로 입주를 하고 입주를 해도 요새는 그 안에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죠.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고 약간의 하자나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와서 해주고 또 중고나 또 2차, 3차 거래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커뮤니티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이것이 아파트를 둘러싼 굉장히 다양한 CX들인데 이게 개개의 CX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대건설 CX 유니버스를 만들 수 있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념화한 것이 CX는 원래 있던 말이고 유니버스도 있던 말입니다만 두 가지를 합쳐서 CX 유니버스라고 저희가 명칭을 줬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또는 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들도 고객 경험, 고객 만족을 이야기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고객 경험을 얘기하는 곳은 사실은 많지 않다. 현대는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의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의 요즘 화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아날로그 기업들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고객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는 내부적인 업무도 예전에는 종이나 아날로그적으로 처리되던 것을 전부 디지털화 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예전에 아날로그 때 굉장히 잘하던 회사들이 디지털 영역으로 가면 쬐끄만 신생 스타트업한테 많이 밀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고객 조사를 해보면 뭐 그 회사가 뭐 어쩌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소비자 없어요. 그냥 좀 불편해요 이렇게 말하고 말 뿐이에요. 좀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말 뿐이죠.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잘하던 고객 경험이
디지털에서 고객 입장에서 고객 경험을 제대로 주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고객 입장에 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오프라인 인프라가 굉장히 강해야 되죠. 하지만 디지털에서의 고객 경험은 굉장히 다릅니다. 조그만 스마트폰 창에서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걸 진정으로 주기 위해서는 100% 고객 입장에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되는 회사들 보면 여기 담당자나 대표님들이 실제로 고객 입장에서 한번 접속해 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CX 유니버스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100% 그 이상 고객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레이블링 게임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이제 말은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키워드입니다. 이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MBTI 테스트 받아보신 분 계세요? 아마 젊은 분들은 뭐 엄청나게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혹시 꼰대 테스트 받아보셨어요? 또 누구는 꽃으로, 또는 누구는 슬리퍼나 좋아하는 신발로 뭐 자기 성격 진단하는 테스트가 요새 정말 본물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재밌지 않으세요? 왜 요즘 이렇게 자기 진단 테스트를 많이 할까? MBTI 같은 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테스트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작년에 이렇게 열풍이 불었을까? 왜 그럴까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자기 불확실성이 커졌을까요? 이건 사실 제가 작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을 보시면 첫 번째 키워드가 멀티 페르소나라는 키워드예요. 페르소나는 인격이라는 뜻인데요. 멀티, 그러니까 내 인격이 여러 개라는 것이죠. 옛날 뭐 지킬 앤 하이드 같이 정신병자만 인격이 여러 개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우리 다 모두 인격이 여러 개입니다. 왜 그렇죠? 쓰는 SNS가 다 달라서 그렇죠. 여러분 카톡할 때 어느 카톡방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내가 다르고요. 인스타그램 할 때 나와, 페이스북 할 때 나와, 밴드를 할 때 내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내 인격이 너무 여러 개인 거죠. 이 현상이 그대로 연예가에서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부캐 신드롬입니다. 흔히 부캐릭터를 줄여서 부캐라고 하는데요. 유재석 씨 같은 분은 부캐가 뭐 6개라나 8개라나 뭐 캐릭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한 사람이 여러 개 캐릭터를 갖고 있게 되는 시대를 맞았는데 이 중에 어떤 캐릭터가 진짜 나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에 대한 갈구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정체성 이론에 보면 거울자라고 해서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딱 결심했다고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재밌는 사람이야 말하려면 그건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농담을 많이 했다고 재밌는 게 아니고요. 그 농담을 주고 웃어주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합니다. 그 부단한 사회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내 정체성을 짐작해 나가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또 사람을 만나지 않고 타인의 시선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나의 정체성은 이제 내가 혼자 찾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자기 진단 테스트를 이렇게 많이 한다. 그래서 레이블이라는 게 딱지를 붙인다는 뜻인데요. 자기 진단하는 스스로의 딱지를 붙이고 싶어 한다 하는 취지에서 레이블이라고 키워드를 줬습니다. 근데 이런 자기 진단 테스트 해보시면 마지막에 꼭 있는 게 있어요. 뭐죠? 공유하기 버튼입니다. 무슨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친구들하고 공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혼자 알고 끝나지 않고요. 요새는 내가 무슨 IJST 유형인데 너는 뭐야? 뭐 이렇게 하고 서로 공유하고 낄낄거리고 웃고 이런 게임을 즐기게 됐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휴먼 터치라는 키워드입니다. 휴먼 터치는 말 그대로 사람의 손길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손길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이었죠.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알파고한테 져버렸어요. 그때 우린 정말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물론 로봇도 나왔고 컴퓨터도 있지만 얘네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걸 잘하지 이렇게 창의적인 건 사람이 훨씬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바둑처럼 복잡한 게임에서
인간을 이겨버린 거죠. 그것도 압승을 거뒀어요. 그 이후로 지금 뭐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린다 그러고 작곡도 한다 그러고 뭐 소설도 쓴다 그러고 지금 못하는 일이 없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지금 디지털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야?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키워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사람의 손길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순간을 만들지만 그 순간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한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객님이 가게에 들어오셨어요. 이거 뭐 얼마예요? 이거 경쟁사 꽤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너무 비싸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직 중요한 순간 안 왔죠. 언제가 중요해요? 이걸로 할게요. 계산해 주세요 하고 카드가 딱 나오는 순간, 그 순간만은 거짓말이 안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을 영어로 The Moment of Truth, 우리말로 진실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누가 진실의 순간을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일까요? 디지털일까요? 또는 사람의 손길일까요? 이런 디지털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특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이런 언택트의 시대일수록 가장 그리워지는 건 사람의 손길이고, 그래서 휴먼 터치가 진실의 순간을 훨씬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취지의 그런 키워드인 것이죠. 제가 어느 그 배달 전문 회사의 컨퍼런스에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 하시는 음식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전부 강의를 들으셨는데, 이 키워드를 강의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댓글에 남기셨어요. 저는 휴먼 터치를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정말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단골 손님이 들어오면 항상 기억했다가 서비스 안주도 드리고 꼭 그랬는데 이제는 전부 배달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휴먼 터치를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런 시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그 밑에 답을 달아주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본인은 배달 주문이 오면요, 이 사람이 주소를 보고 처음 온 분인지 여러 번째 오시는 분인지 구별을 한답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분이면 처음 오는 대로, 여러 번 주문하시면 하시는 대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요만한 포스트잇 용지에다가 어머 고객님 벌써 두 번째 주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더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식기 전에 꼭 드세요. 그리고 뭐는 뭐랑 섞어 먹으면 정말 맛있답니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포스트잇을 붙여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배달 시킬 때 어떻게 하세요? 야, 너 한식 먹을래? 일식 먹을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고르잖아요. 근데 이 가게는 그 가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메뉴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도, 아니 이런 시대일수록 휴먼 터치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의 시대, 언택트의 시대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정말 보여줄 수 있는 휴먼 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진실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올해의 키워드 10개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트렌드 변화가 훨씬 빨라졌고, 이 빨라진 트렌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정말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혹시 동의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정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의 타성이다. 이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